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다른 훈련소에서는 보호자 몰래 애들을 때린다. 근데 뭐 자기는 절대 보호자 몰래 무슨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최근에 강아지 반려인들한테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강아지 더치의 죽음 사건입니다. 일단 먼저 준비한 동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자예요. 수컷이는? 어? 수컷이는? 귀여워. 와. 더치예요. 더치가 아니라 더치. 알았어요? 더치예요. 더치. 더치 앉아. 앉아. 옳지. 착하다. 아유 착하지. 더치야, 더치야, 이리 와봐. 아이 예뻐. 더치, 더치야, 더치야, 더치, 아이 예뻐. 더치, 더치. 가자! 더치 살살. 됐어요. 얼마 전에 가족과 같은 반려견 흰색 진돗개를 훈련소에 맡겨놓았더니 부타당해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족의 일원이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일원이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일은 별일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법적인 처벌 또한 크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러니까 반려인이 사실 뭐 미용 목적이든 치료 목적이든 훈련 목적이든 어떤 동물을 취급하는 소위 이제 법률에서 말하는 동물 영업에 이제 동물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맡겼다가 이렇게 싸늘하게 죽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접하고 있고 사실 반려인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 보호자분께서 올린 영상이랑 글을 읽을 때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는 그때그때라도 좀 문제의식을 우리가 좀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돌봄이나 이런 훈련 관리 관련 이제 업종들인데 다행히 법이 조금씩 바뀌어서 신고자가 이제 뭐 등록제로 바뀌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고 이제 이분이 잘 대처하고 뭐 이렇게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이런 과정들을 저는 굉장히 좀 놀랍게 생각합니다. 더치의 반려인이신 분 저희가 한번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보고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더치 반려인 분이시죠? 아, 네. 더치가
아기 때 성향 자체는 순하고 착했는데 예. 이제 1살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특정한 상황에 대해 조금씩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뭔가 오토바이, 택배 이런 특정 이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짖으면서 흥분하기도 했고 예. 그런 행동이 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당 훈련사는 제가 꽤 오랫동안 SNS를 통해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아, 예. 네, 뭐 워낙 보이기에는 본인 교육에 자신이 있어 보이기도 했고 예. 매일 아이의 교육 과정을 사진이나 글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점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공개되어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뭔가 위탁 훈련 중에 반려견 상태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은 바로 병원에 데려간다. 다른 훈련사들이랑 본인을 많이 비교했어요. 뭔가 다른 훈련사들은 다른 훈련소에서는 보호자 몰래 애들을 때린다. 근데 뭐 자기는 절대 보호자 몰래 무슨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다른 훈련소들은 다 너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명 훈련사들을 비판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은 제 무지함에 되게 많은 죄책감이 느껴져요. 저희랑 살면서 다른 타인을 물거나 다른 개들을 물거나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근데 뭔가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던치가 그곳에 가서 더 예민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던치가 이제 별이 되기 전날 밤 한 10시 반 정도에 예. 던치가 혼났다.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훈련사가 혼을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훈련소사가 혼냈다라는 메시지랑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연락을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던치는 괜찮다라는 말도 했고요. 예. 제가 애를 때렸는지를 여쭤봤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밤이고. 예. 그랬더니 폭력을 행사했다기보다는 아이가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라는 뭔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인데 그때는 그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경찰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뭐 발로 때렸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CCTV가 복구가 된다는 걸로 얘기가 흘러가니까 그때 돼서야 뭔가 파이프를 썼다. 사실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때렸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 훈련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저희가 제공을 받았습니다. 해당 훈련사에 대한 이른바 뭐 신상털기라든지 증오 발언, 악플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가장 슬픔에 빠져 계실 그 덫이 반려인한테 생각지 못했던 고통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녹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좀 놀라운 게 아까 그 반려인분 얘기하시기로는 처음에 덫을 받을 때 맡겨서 받을 때 덫을 때리거나 이렇게 강하게 훈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이 녹취에 보면 지금 비상용으로 파이프가 있었다, 파이프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되게 놀라워요. 그게 훈련의 도구로 쓰였다. 심지어 그 위탁이라는 것은 훈련 위탁이라는 것은 보호자의 의사에 맞게 보호자의 그 동물을 보호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질 건데 보호자와 어떤 의사 합치도 없이 그 훈련의 내용을 사실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본인의 훈련 방식이나 만약에 둔기를 쓴다는 걸 알았다면 보호자가 여기 맡겼을 것이냐. 그 맡기는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파이프는 아무래도 이 안전이나 방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슬프고 정말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누가 좀 정서적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다른 분들께 알려서 경각심을 주는 게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렸는데 그렇게 올리고 난 후 되게 많은 분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사실 저도 뭔가 약을 먹고 약에 의존해야 될 만큼 많이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해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끝까지 같이 있겠습니다라는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동물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 만에 거의 5천, 6천 분이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을 해주셨어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냥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참담하고 슬픈 부분이 있지만 잘 대응을 해오신 것 같은데 혹시 뭐 CCTV라던가 뭐 그런 것들 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는 뭐 현재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CCTV는 해당 훈련사 쪽에서 의도적으로 포맷을 했고요. 본인도 무서워서 의도적으로 포맷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그분들이 직접 사과를 하고 그거를 용기 내서 밝혀주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에서 또 은폐하려고 했고 가장 조금 많이 마음이 그랬던 게 보통 걔가 훈련소에서 죽으면은 합의금 500만 원 정도의 사과문 게시도 시키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하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 해당 훈련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하나의 개인이지만은 목소리를 높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도 좀 사례를 보면 지금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계기가 돼서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 관리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여론이 생겨서 조그맣게는 이제 카운티나 시별로 생기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뉴저지 주의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윤리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뉴저지 경우도 라이센스 취득 자격을 보면 첫 번째가 인성입니다. 인성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인성 그다음에 교육 시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서명한 동물학대법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법을 했다는 거는 사실 처음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더욱이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반려동물도 안 키웁니다. 그렇죠. 백악관 갈 때 안 가는 사람이라서 이게 바꿔 얘기하면 보이기 위해서 한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양당이 합의한 첫 번째 법이에요. 트럼프 정부에. 사실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사실 이 형이 정말 사람들에게 이 범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인지 그리고 어떻게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형이냐 그에 맞는 형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7년과 3년은 너무나 다르고 미국은 7년이죠 지금. 그렇죠. 네. 그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법정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법률을 적용해서 어느 만큼의 형을 선고하느냐. 최근에 6개월의 실형이 나오고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는 반응들도 많았는데 사실 실형이 나온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없었죠, 그래요. 저희 에피소드는 이 더치의 죽음 문제, 앞으로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훈련사의 책임 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끝까지 후속 취재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서 변호사님 또 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몰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